안녕하세요. 나지막이 읽는 밤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고전소설 레기디 앤 이야기입니다. 언제 어디에 있어도 늘 환하게 웃던 한 낡은 인형 레기디. 사람들이 때로는 잊고 때로는 함부로 대했어도 그 마음속에 항상 머물던 말은 나는 너를 사랑해였어요. 그래서 결국 모두가 다시 돌아와 사랑하게 된 존재. 그 이야기를 함께 들어볼게요. 마르셀라는 시골에 있는 외할머니의 오래된 집, 다락방에서 노는 것을 좋아했다. 그곳에는 오랫동안 잊혀진 물건들이 아주 많이 숨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마르셀라는 다락방에서 놀다가 오래된 물레를 가지고 놀던 것을 마치고 지쳐서 오래된 말총, 소파 위에 몸을 말아 누워 쉬었다. 저 구석에 있는 그 통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그녀는 생각하며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2개의 먼지 쌓인 트렁크를 넘어 지붕 밑 어둠 속에 서 있던 통 쪽으로 갔다. 그곳은 꽤 어두웠기 때문에 마르셀라는 통 속에서 큰 꾸러미를 꺼내고 나서 빛이 들어오는 다락방 창가로 가져가 펼쳐보았다. 그 안에는 긴 흰색 리본이 달린 이상한 작은 보닛이 있었다. 마르셀라는 그것을 자기 머리에 써보았다. 오래된 가죽 가방 안에서는 옛날 옷차림을 한 남자와 여자들의 틴타입이 나왔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이마 양쪽으로 뒤로 단단히 묶은 긴 곱슬머리를 하고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드레스에 특이한 바지를 입은 아주 예쁜 어린 소녀의 사진 한 장이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마르셀라는 오래된 누더기 인형 하나를 꺼냈다. 그 인형은 단추 하나짜리 눈과 칠해진 코, 그리고 웃고 있는 입을 가지고 있었고 부드러운 천으로 된 파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원피스 위에는 작은 꽃과 점들이 가득 찍혀 있었다. 발견의 기쁨에 다른 것은 모두 잊은 마르셀라는 누더기 인형을 꼭 끌어안고 계단을 달려내려가 외할머니에게 보여주었다. 이런, 그걸 어디서 찾았니? 외할머니가 놀라며 말했다. 이건 오래된 레기디엔이구나. 외할머니는 인형을 품에 꼭 끌어안으며 계속 말했다. 난 이 아이를 잊고 있었단다. 아마 다락방에 올라온 지 50년은 되었겠지. 이런 반가운 레기디엔. 내가 지금 당장 오른쪽 눈의 단추 하나를 다시 달아줄게. 외할머니는 재봉틀 서랍에서 바늘과 실을 꺼냈다. 마르셀라는 외할머니가 바느질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외할머니가 어릴 적에 이 인형으로 놀았던 이야기를 들었다. 자, 이제 외할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레기디엔, 이제 너는 멋진 단추눈을 2개나 가지게 되었구나. 이제 네 눈으로 그동안 세상이 얼마나 변했는지 직접 볼 수 있겠지. 그리고 이제 너에게는 새 주인도 생겼단다. 부디 너희 둘이 내가 너와 함께했던 때처럼 행복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외할머니는 레기디엔을 마르셀라에게 건네주며 아주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마르셀라야, 내가 정말 사랑했던 친구 레기디엔을 너에게 소개할게. 레기디, 얘는 내 손녀 마르셀라란다. 외할머니는 인형의 머리를 살짝 튕겨 인형이 마르셀라에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 외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마르셀라는 외할머니를 꼭 안고 입을 맞추며 외쳤다. 레기디엔이랑 나는 정말 재밌게 놀 거예요. 이렇게 해서 레기디엔은 마르셀라의 집에 있는 인형 가족의 일원이 되었고 곧이어 이어질 레기디엔의 여러 모험은 다음 이야기에서 시작된다. 어느 날 인형들은 모두 혼자 집안에 남겨져 있었다. 작은 주인은 인형들을 방 안 여기저기에 앉혀두며 자리를 비우는 동안 얌전히 착한 아이처럼 있으라고 말했다.
그리고 주인이 방을 떠나는 동안 인형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대로 앉아 있었다. 문이 닫히고 주인의 기척이 완전히 사라지자 군인 인형이 고개를 돌려 레기디 앤에게 의미심장하게 눈을 깜박였다. 현관문이 달칵 닫히는 소리를 듣고 이제 정말로 집 안에 아무도 없다는 걸 알게 된 인형들은 우르르 자리에서 일어났다. 자, 이제 마음껏 놀아보자. 깡통 군인 인형이 외쳤다. 뭔가 먹을 걸 찾아보자. 그래, 뭔가 먹을 걸 찾아보자. 다른 인형들도 일제히 따라 외쳤다. 오늘 아침 주인과 함께 밖에 나갔을 때 레기디 앤이 말했다. 집 뒤쪽 문 근처를 지나갔는데 아주 맛있을 것 같은 냄새가 났어. 그럼 네가 앞장서. 레기디 앤. 프랑스 인형이 말했다. 이번 탐험은 레기디 앤을 대장으로 뽑는 게 좋겠어. 인디언 인형이 말했다. 이에 다른 모든 인형들은 손뼉을 치며 소리쳤다. 만세. 레기디 앤이 대장이다. 모든 인형들이 자신을 신뢰하고 좋아해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 레기디 앤은 기꺼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나만 따라와. 그녀는 다리를 비틀거리며 재빠르게 바닥을 가로질러 걸어갔다. 다른 인형들도 모두 따라가며 집안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마침내 팬트리 문 앞에 도착했다. 여기야, 레기디. 앤이 말했다. 정말로 문 너머에서는 먹음직스러운 냄새가 새어나왔다. 하지만 인형들 중 아무도 문고리에 닿을 만큼 키가 크지 않았고 아무리 힘을 줘도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인형들은 서로 밀고 당기며 문을 열려고 애썼고 그러다 하나가 넘어지면 그 위로 다른 인형들이 밟고 지나가며 정신없이 실랑이를 벌였다. 결국 레기디 앤이 물러나 앉아버렸다. 다른 인형들이 레기디 앤이 앉아있는 것을 보고는 그녀가 생각에 잠긴 것을 알아챘다. 쉿! 조용히 해. 인형들이 서로 속삭이며 레기디 앤 주위로 모여 앉았다. 어떻게든 안으로 들어갈 방법이 있을 거야. 레기디 앤이 말했다. 레기디가 말하길 분명히 안으로 들어갈 방법이 있대. 모든 인형들이 따라 외쳤다. 오늘은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는 것 같아. 레기디 앤이 말했다. 머리가 찢어진 기분이야. 그러자 프랑스 인형이 달려와 레기디 앤의 보닛을 벗겨보았다. 정말 찢어져 있네, 레기디. 프랑스 인형은 자신의 치마에서 핀을 뽑아 그 틈을 대충 고정해 주었다. 아주 깔끔하진 않지만 임시로 막아두었어. 이제 훨씬 나아졌어. 레기디 앤이 말했다. 이제 머리가 훨씬 맑아지는 기분이야. 레기디가 이제 머리가 맑아졌대. 다른 인형들이 또 따라 외쳤다. 아마도 생각이 그 찢어진 틈으로 새어나갔던 거야. 레기디 앤이 말했다. 그래, 분명히 새어나갔을 거야. 우리 레기디 생각이. 다른 인형들이 또 따라 외쳤다. 이제 머리를 또렷하게 쓸 수 있으니까. 레기디 앤이 말했다. 문이 잠겨 있는 것 같아. 들어가려면 문을 열어야겠지. 그건 간단하지. 인형을 뒤로 기울이면 엄마라고 말하는 네덜란드 인형이 말했다. 용감한 깡통 군인이 총으로 자물쇠를 쏴서 부수면 되잖아? 그거야. 물론 할 수 있지. 깡통 군인이 총을 치켜들며 말했다. 안 돼. 레기디 앤. 프랑스 인형이 소리쳤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 안 돼. 레기디 앤이 말했다. 더 조용한 방법을 찾아야 해. 잠시 생각하던 레기디 앤은 벌떡 일어났다. 방법을 찾았어. 그리고 점핑잭 인형을 집어들어 문고리 쪽에 대고 잡아당기자 점핑잭이 들고 있던 막대가 문고리에 닿아 자물쇠가 찰칵하고 열렸다. 그러자 인형들은 모두 밀어붙였고 팬트리 문은 활짝 열렸다. 문이 열리자마자 인형들은 먹을 것을 먼저 차지하려고 서로를 밀치며 엉켜 넘어졌다.
그들은 선반 위로 우르르 기어 올라갔고 그 난리통에 크림이 담긴 병 하나가 넘어지면서 프랑스 인형의 드레스 위로 크림이 흘러내렸다. 인디언 인형은 옥수수빵을 찾아내어 그것을 당밀에 푹 찍어 맛있게 먹기 시작했다. 라즈베리 잼이 담긴 병도 뒤집혀 인형들이 얼굴 가득 잼을 묻힌 채 퍼먹기 시작했다. 깡통 군인은 선반에서 3번이나 떨어져 다리가 구부러졌지만 그럼에도 다시 기어 올라갔다. 이처럼 인형들은 난생 처음 겪는 흥분과 즐거움 속에서 배가 빵빵해질 때까지 먹고 또 먹었다. 그때 앞문이 딸깍하고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인형들은 선반에서 내려갈 틈도 없었다. 그저 굴러 떨어지거나 뛰어내려 허둥지둥 방으로 달려갔다. 달리는 동안 빵가루며 잼이 그 길을 따라 줄줄 흘러내렸다. 작은 주인이 방 안으로 들어왔을 때 인형들은 마침 딱 그 자리에서 아무 일도 없던 척 늘어져 있었다. 이상하네? 작은 주인이 말했다. 분명히 방 안에 모두 곱게 앉혀두고 갔는데 설마 파이도가 흔들어 놓은 걸까? 그러다 그녀는 레기디앤을 발견하고 들어올렸다. 어머, 레기디앤! 끈적끈적하잖아. 잼 냄새까지 나네. 너 주방에 다녀온 거지? 다른 인형들도 다녀왔겠네. 작은 주인은 레기디앤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방을 나갔다. 잠시 후 그녀는 앞치마를 두르고 소매를 걷어붙인 채 돌아왔다. 작은 주인은 끈적끈적해진 인형들을 모두 집어 바구니에 담고 그 바구니를 들고 정원사과나무 아래로 나갔다. 그곳에는 작은 빨래통과 빨래짜개가 놓여 있었다. 작은 주인은 인형들을 하나씩 꺼내어 솔비누를 잔뜩 묻힌 솔로 문질러 씻고 비눗물 속에서 위아래로 흔들어 씻었다. 그렇게 인형들이 모두 깨끗해지자 빨래줄에 하나씩 집게로 고정해 햇볕 속에 널어 말렸다. 줄에 매달린 인형들은 부드러운 바람에 흔들리고 비틀리며 온종일 거기 매달려 있었다.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매달려 있던 후 레기디 앤이 낮게 말했다. 얼굴을 너무 세게 문질러서 내 웃음이 지워진 것 같아. 아니야, 아직 웃고 있어. 깡통 군인이 바람에 몸이 돌아가며 말했다. 하지만 내 팔은 다시 움직일 때 삐걱거릴 것 같아. 다 녹슨 느낌이야. 그때 바람이 작은 네덜란드 인형을 흔들어 옷핀을 풀어버렸고 그 인형은 톡 소리를 내며 땅에 떨어졌다. 그리고 굴러가는 동안 엄마 하고 삐걱거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해질 무렵 뒤쪽 문이 열리고 작은 주인이 작은 테이블과 의자를 들고 나왔다. 테이블을 차려놓은 뒤 말라있는 인형들을 모두 빨래줄에서 내려 테이블 주위에 앉혔다. 그들은 포도젤리를 섞은 레모네이드를 마셨다. 그것은 옅은 보라빛이었고 작고 귀여운 가루 설탕 쿠키도 함께 나왔다. 그 황홀한 간식을 다 먹고 나서 인형들은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 머리를 빗기고 깨끗한 잠옷으로 갈아입었다. 그리고 침대에 차례로 눕혀진 뒤 작은 주인은 하나하나 입을 맞추고 살금살금 방을 나갔다. 잠시 동안 인형들은 쥐처럼 조용히 누워 있었다. 그러다 레기디앤이 솜으로 채워진 팔꿈치를 세워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생각을 해봤어. 쉿! 다른 인형들이 속삭였다. 레기디가 생각을 했대. 그래, 레기디앤이 말했다. 우리 주인이 오늘 우리에게 사과나무 아래에서 그렇게 근사한 간식을 준 건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였어. 우리가 얌전히 행동했다면 원하면 언제든 먹을 수 있는 것들을 허락도 없이 몰래 가지러 간 게 잘못이라는 걸 알려주려는 거지. 레기디앤은 계속 말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교훈은 이것이야. 원해서 가질 수 있는 것도 함부로 가져서는 안 된다. 부탁하면
언제든 얻을 수 있는 것을 허락 없이 가져가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슬프게 할 수도 있으니까 기억하자. 다른 인형들이 한 목소리로 말했다. 레기디에는 단추로 된 두 눈에 반짝 웃음을 담은 채 작은 침대에 누워 솜으로 채워진 머리를 베고 사랑과 행복에 대한 생각을 품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왜 다이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창문 너머로 엄마가 마르셀라를 보았다. 마르셀라가 다이나에게 달려가 다이나 손에서 무엇인가를 빼앗고 팔에 얼굴을 묻은 채 울기 시작하는 모습이었다. 무슨 일이니? 예? 엄마는 문을 열고 나와 울고 있는 마르셀라 옆에 무릎을 꿇고 물었다. 마르셀라는 레기디엔을 내밀었다. 하지만 그 레기디엔의 모습은 너무나 우스꽝스러웠다. 엄마는 안쓰러움 속에서도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레기디엔의 꼴이 정말 기막힐 만큼 웃겼기 때문이다. 다이나의 커다란 눈동자가 불안하게 굴렀다. 마르셀라가 다이나,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외치며 레기디엔을 낚아채 울음을 터뜨렸기 때문이다. 다이나는 어찌된 영문인지 몰랐고 마르셀라를 누구보다 사랑했기 때문에 더욱 마음이 불안했다. 레기디엔은 조금도 낙담하지 않았다. 아마 지금 자기 모습이 꽤 우스꽝스러울 거라고 짐작하면서도 그저 평소보다 더 넓은 미소를 얼굴에 띠고 있었다. 레기디에는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잘 알고 있었고 남아있는 단추, 눈 하나가 반짝이며 이를 말해주는 듯했다. 그녀는 아침에 있었던 일을 떠올렸다. 마르셀라가 놀이방에 들어와 인형들의 잠옷을 벗기고 옷을 갈아입혔을 때 마르셀라는 이미 기분이 좋지 않았다. 레기디에는 그때 이렇게 생각했다. 아마 잠자리에서 뒤로 굴러 떨어지며 일어난 게 분명해. 마르셀라는 인형 하나하나에게 투덜대며 옷을 입혔다. 프랑스 인형에게 옷을 입히다가 핀의 손을 긁힌 뒤로는 마음이 더욱 까칠해졌다. 그러던 중 옆집 여자아이가 부르는 소리가 들리자 마르셀라는 레기디엔을 대충 던져두고 서둘러 방 밖으로 뛰쳐나갔다. 레기디엔은 그만 빨래바구니 안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잠시 뒤 다이나가 팔 가득 빨래감을 안고 복도를 지나가다가 그 빨래들을 레기디엔 위로 쏟아 넣었다. 그리고 다이나는 그 빨래바구니를 집 뒤편으로 들고 나가 세탁을 하기 시작했다. 다이나는 바구니에 있는 빨래를 모두 큰 끓이는 솥 안에 넣고 그 위에 물을 부었다. 솥은 곧 난로 위에 올려졌고 물이 따뜻해지기 시작했다. 물이 점점 더 데워지자 레기디에는 몸을 비틀며 위로 기어올라 솥 가장자리 틈에서 밖을 내다보았다. 그러나 수증기가 너무 자욱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건 다이나도 마찬가지였다. 김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이나는 오래된 빗자루 자루로 삼고 있는 빨래를 휘저었다. 그 과정에서 레기디엔도 다른 빨래들과 함께 빙글빙글 휘둘리며 완전히 펄펄 끓여졌다. 다음으로 다이나는 빨래를 하나씩 꺼내 빨래판 위에서 비누칠을 하고 문지르기 시작했다. 그러다 마침내 레기디엔 차례가 되었다. 다이나는 마르셀라가 레기디엔을 빨래통에 넣어둔 줄 알았기 때문에 그녀도 똑같이 비누칠을 하고 빨래판 위에 놓고 거칠게 문질렀다. 그 과정에서 레기디엔의 옷 뒤쪽 단추 2개가 떨어졌고 마지막으로 얼굴을 문지르는 동안 단추 눈 하나가 헐거워졌다. 그 다음 다이나는 레기디엔의 다리를 빨래짜개에 끼우고 손잡이를 돌렸다. 레기디엔을 빨래짜개로 통과시키는 일은 정말 힘들었지만 다이나는 워낙 힘이 셌기 때문에 그대로 밀어넣었다. 그리고 결국
일이 벌어졌다. 레기디에는 팬케이크처럼 납작하게 짜여 나왔다. 바로 그 순간 마르셀라가 돌아와 이 모습을 보았다. 다이나,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마르셀라는 울부짖으며 납작해진 레기디엔을 다이나의 손에서 낚아챘다. 엄마는 마르셀라의 손을 다독이며 우는 것을 달래려고 애썼다. 다이나는 레기디에 이 빨래 속에 들어있는 것을 끓는 솥에서 꺼낼 때 처음 알았다며 당황스럽게 설명했다. 그 말을 듣자 마르셀라는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모두 내 잘못이에요, 엄마. 마르셀라는 울부짖듯 말했다. 나는 분명 레기디엔을 내던지고 나갔어요. 그녀가 빨래 바구니 안에 떨어졌을 거예요. 어쩌면 좋아. 정말 어쩌면 좋아. 마르셀라는 레기디엔을 꼭 끌어안았다. 엄마는 마르셀라가 이미 충분히 스스로 잘못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일부러 혼내거나 지적하지 않고 부드럽게 팔을 감싸 안았다. 봐라. 레기디엔을 봐. 엄마가 말했다. 저렇게 되었는데도 하나도 슬퍼하지 않는구나. 마르셀라는 눈물을 닦고 레기디엔을 보았다. 레기디엔은 팬케이크처럼 납작해진 몸을 한 채 그러면서도 예전보다 더 크게 웃으며 누워 있었다. 그 모습을 보고 마르셀라는 웃음이 터졌다. 엄마도 웃었고 다이나도 마침내 웃음을 터뜨렸다. 레기디엔의 웃음이 그들 모두의 마음을 풀어준 셈이었다. 저 아이를 햇볕 아래 빨래줄에 한 30분만 걸어두면 전혀 다른 모습이 되어 있을 거예요. 다이나가 말했다. 그래서 레기디엔은 빨래줄에 집게로 고정되어 햇살 가득한 뜰에 걸렸다. 바람에 흔들리는 동안 박새들이 근처 나뭇가지에서 지저귀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다이나는 잠시마다 나와서 레기디엔을 굴리며 다듬고 솜이 다시 부드럽고 포동포동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다듬어 주었다. 머리와 발, 다리가 다시 말끔히 둥그러지고 랭기치에는 점점 원래 모습에 가까워졌다. 마침내 다이나는 레기디엔을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 엄마와 마르셀라에게 보여주었다. 그녀는 다시 깨끗하고 향기롭게 돌아와 있었다. 마르셀라는 레기디엔을 들고 뛰어 올라가 놀이방에 있는 다른 인형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두 이야기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다른 인형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르셀라를 향한 시선에는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다. 마르셀라는 작은 빨간 흔들의자에 앉아 레기디엔을 꼭 끌어안고 있었다. 레기디엔에 남아있는 한쪽 단추 눈은 조금 장난스럽게 빛나고 있었고 그 얼굴에는 여전히 예전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행복하고 다정한 미소가 그대로 자리하고 있었다. 레기디엔은 아이들이 준비하는 모습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었다. 아이들은 나무 막대 몇 개를 끈으로 엮고 그 위를 얇은 천으로 덮어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다. 아이들이 연이라는 말을 자주 하는 걸 듣고 레기디엔은 그것이 연이라는 걸 알았다. 연꼬리가 달리고 앞쪽에는 굵은 실타래가 묶였다. 아이들 중 한 명이 연을 높이 들었고 또 다른 아이가 실을 풀며 멀어져 갔다. 바람도 아주 잘 불고 있었다. 노아. 실을 들고 있던 아이가 소리치며 달리기 시작했다. 마르셀라는 레기디엔을 들어올려 연이 하늘로 떠오르는 모습을 함께 올려다보게 했다. 연은 아주 부드럽게 곱게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런데 갑자기 연이 이상하게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아이들이 일제히 소리를 지르며 잡아, 더 줄어, 당겨 하고 외치는 사이 연은 이쪽 저쪽으로 격하게 휘청이며 몇 번이고 빙글빙글 돌다가 그대로 땅에 곤두박질 쳤다. 꼬리를 더 달아야 해. 어떤 아이가 소리쳤다. 아이들은 어디서 천조각을 더 구할까 고민했다. 그때 마르셀라가 말했다. 레기디엔을 꼬리에 매자. 저 아이는
하늘 위로 올라가는 걸 분명 좋아할 거야. 아이들은 모두 그 말에 환호했다. 레기디에는 그대로 연꼬리에 묶였다. 다시 연이 하늘로 올랐고 이번에는 아주 안정적으로 높이, 더 높이 올라갔다. 줄을 잡고 있는 아이는 연과 레기디엔이 점점 멀어지고 작아질 때까지 실을 계속 풀어냈다. 레기디엔이 정말 즐거워하는 것 같아. 마르셀라는 그렇게 말하며 하늘 높은 곳에 매달려 있는 레기디엔을 행복한 미소로 올려다보았다. 레기디엔은 정말 멀리 높이 올라가 있었다. 그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세상이 끝없이 펼쳐져 보였고 아이들은 아주 작게 보였다. 그때 갑자기 강한 돌풍이 불어 레기디엔의 치마를 크게 부풀리며 연 뒤쪽으로 길게 잡아당겼다. 그 순간 레기디엔은 자신이 묶여있던 헝겊 조각에서 무언가가 찢어지는 느낌을 받았다. 바람이 불 때마다 그 찢어진 틈이 점점 더 넓어졌다. 마르셀라는 아래에서 그 모습을 올려다보며 레기디엔이 얼마나 즐거워하고 있을지 상상했다. 그러다 엷은 남진년을 올려둔 채 있으니 슬슬 지루해지기 시작했다. 이제 그만 끌어내려줘. 레기디엔을 데려오고 싶어. 마르셀라가 실을 잡고 있는 아이에게 말했다. 조금만 더. 아이는 대답했다. 실을 하나 더 가져와. 더 올릴 거야. 나중에 내려올 때 같이 데려올게. 마르셀라는 레기디엔을 아이들에게 맡기고 가기 싫었다. 그래서 풀밭에 앉아 기다리기로 했다. 하지만 그 사이 위에서는 레기디엔을 메고 있던 헝겊이 강한 바람에 마침내 완전히 찢어졌다. 순간 레기디엔은 연에서 떨어져 나와 치마에 바람이 잔뜩 들어간 채 하늘을 가르며 멀리 멀리 떠밀려 가기 시작했다. 마르셀라는 너무 놀라 벌떡 일어나서 있었다.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았다. 레기디엔이 떨어져 나가자 연은 더 이상 무게가 걸리지 않아 갑자기 이리저리 흔들리더니 마침내 땅으로 곤두박질 쳤다. 우리가 찾아줄게. 아이들 몇 명이 외치며 마르셀라의 불안한 얼굴을 보고 달리기 시작했다. 마르셀라와 다른 아이들도 뒤따라 달렸다. 그들은 달리고 또 달리고 계속 달렸다. 마침내 아이들은 부러진 연을 발견했지만 레기디엔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아마 네 집마당 근처로 떨어졌을 거야. 어떤 아이가 말했다. 연이 바로 이 위에 떠 있을 때 인형이 떨어졌으니까. 마르셀라는 절망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엎드려 울기만 했다. 엄마는 아이들과 함께 밖으로 나가 레기디엔을 찾아보았지만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다. 아빠가 저녁에 돌아오자마자 즉시 밖으로 나가 찾아보았지만 역시 찾을 수 없었다. 그날 밤 마르셀라는 저녁도 거의 먹지 않은 채 울음을 그칠 수 없었다. 놀이방에 있는 다른 인형들도 그날 밤에는 침대에 눕혀지지 못한 채 그대로 방치되었다. 마르셀라는 울다 지친 목소리로 마침내 조그맣게 기도하듯 말했다. 부디 요정들이 레기디엔을 데리고 놀다가 다시 돌려보내주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후에야 겨우 잠이 들었다. 그날 밤 내내 레기디엔은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 레기디엔이 연에서 떨어졌을 때 세찬 바람이 치마 속으로 들어가 그녀를 높이 떠밀어 곧바로 마르셀라네 집 뒤쪽에 있는 커다란 느릅나무의 두 갈래로 갈라진 가지 위에 툭 하고 떨어뜨렸다. 레기디엔이 가지 사이에 엎드린 채 떨어지자 근처 둥지에 있던 어미울새 2마리가 깜짝 놀라며 요란하게 날아올랐다. 잠시 후 새들은 다시 가지 근처로 돌아왔다. 그들은 레기디엔에게 다가와 날카롭게 짹짹거리며 항의했다. 자신들의 둥지 가까이에 낯선 존재가 들어온 것이 못마땅했던 것이다. 하지만 레기디엔은 조용히 웃는 얼굴,
그대로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 새들이 조금 진정되자 암컷 울새가 조심스럽게 레기디 앤에게 다가와 남편 새를 불렀다. 저 녀석 머리에 있는 실 좀 봐. 저거 둥지 안을 폭신하게 깔아놓기에 딱 좋겠어. 울새 부부는 레기디 앤에게 정중히 부탁했다. 우리 둥지를 포근하게 만들 수 있게 머리카락을 조금만 가져가도 되겠니? 레기디 앤은 언제나 그렇듯 미소 띤 얼굴로 묵묵히 허락하는 듯 있었다. 그러자 두 마리 울새는 부리로 레기디 앤이 털실 머리를 잡아당겨 둥지를 가득 채울 만큼 실을 가져갔다. 날이 저물자 울새들은 가지 위에서 저녁 인사를 노래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레기디 앤은 밤하늘에 떠오른 별들이 반짝이다 사라지고 다시 아침 햇살이 번져오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이튿날 아침 울새들은 다시 레기디 앤에게서 털실을 조금 더 뽑아내며 둥지를 더욱 부드럽게 다듬었다. 그러다 레기디 앤의 몸이 조금씩 헐거워져 결국 가지 틈에서 고개를 내밀 수 있을 만큼 느슨해졌다. 햇살이 가지 사이로 비치는 순간 레기디 앤은 자신이 있는 곳이 바로 마르셀란의 집 뒤뜰 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무렵 마르셀라는 아침 식사도 하기 전에 바로 집 밖으로 나가 레기디 앤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마르셀라가 지나가자 울새들은 레기디 앤과 함께 놀던 기억을 떠올렸는지 갑자기 크게 노래하기 시작했다. 어미 울새는 마르셀라가 레기디 앤과 함께 뜰을 거닐던 모습을 여러 번 본 적이 있었기에 분명히 레기디 앤을 찾으러 나선 것임을 알아채고 더 크게 속삭였다. 치리 치리 이쪽이야. 수컷 울새도 이에 화답하듯 노래했다. 치리 치리 힘내 여기야 여기. 마르셀라는 그 소리를 따라 위쪽 나뭇가지를 올려다 보았다. 그 순간 가지 사이로 고개를 내밀고 있는 레기디 앤의 미소가 보였다. 여기 있다. 레기디 앤이 여기 있어. 마르셀라는 기쁨에 가슴이 뛰며 소리쳤다. 마르셀라의 외침을 듣고 엄마와 아빠도 밖으로 나왔다. 그들은 위를 올려다보며 가지 사이에서 웃고 있는 레기디 앤을 발견했다. 아빠는 빨래 넣을 때 쓰는 긴 막대를 가지고 와 다락방 창문으로 올라가 그 막대로 조심스럽게 레기디 앤을 밀어냈다. 마침내 레기디 앤은 부드럽게 아래로 떨어져 곧바로 마르셀라의 품 안으로 안겼다. 마르셀라는 두 팔로 레기디 앤을 꽉 끌어안고 말했다. 다시는 연애에 매달고 올리지 않을게. 너 없는 동안 정말 너무 허전했어. 이제 절대 떨어지지 않게 내가 꼭 붙잡고 있을게. 레기디 앤은 다시 집으로 들어가 마르셀라와 함께 아침 식탁에 앉았다. 엄마와 아빠는 문틈으로 그 모습을 보며 서로 미소를 지었다. 레기디 앤의 미소는 예전보다 더 넓게 활짝 퍼져 있었고 마르셀라는 행복한 마음으로 자기가 먹고 있던 삶은 달걀의 반을 레기디 앤의 입 앞에 대며 먹여주었다. 우리가 주인을 위해 파이도를 찾아야 해. 레기디 앤이 말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도와줄 방법이 바로 그거야. 그럼 당장 나가자. 다른 인형들이 소리쳤다. 우선 마당으로 나가서 발자국이나 흔적을 찾아보자. 레기디 앤이 말했다. 그건 내가 잘할 수 있어. 인디언 인형이 말했다. 원래 이런 흔적을 추적하는 건 우리 특기거든. 그럼 말로만 하지 말고 빨리 움직이자. 레기디 앤이 침대에서 뛰어내렸다. 창문은 열려 있었다. 인형들은 서로 도우며 창턱 위로 올라간 뒤 부드러운 잔디 위로 하나씩 뛰어내렸다. 천으로 된 몸이라 떨어져도 다치지 않았다. 울타리 틈새로 나가보니 인디언 인형이 흙바닥을 살피더니 말했다. 여기야. 파이도랑 그 누렁개가 지나간 흔적이 있어. 인형들은 줄지어
그 흔적을 따라갔다. 마침내 그들은 누런 들개가 사는 집 앞에 도착했다. 들개는 포도넝쿨 아래에 있는 작은 계집에서 자고 있었다. 파이도는 보이지 않았다. 레기디 앤이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파이도가 어디 있는지 아니? 누런 들개는 눈을 비비며 몸을 일으켰다. 파이도 말이야? 그 아이는 큰일이 났어. 인형들이 깜짝 놀랐다. 그 아이는 개잡이한테 잡혀갔어. 누런 들개가 말했다. 개잡이? 레기디 앤이 되물었다. 맞아. 누런 들개가 계속 말했다. 파이도랑 나는 공원을 뛰어다니며 놀고 있었어. 그런데 어떤 덩치 큰 남자가 막대 끝에 이상한 고리를 달아들고 달려오더니 파이도를 그걸로 걸어서 마차 위에 던져넣고 가버렸어. 그럼 지금 파이도는 어디에 있는 거지? 레기디 앤이 조용히 물었다. 나는 그 마차를 멀찌감치 따라갔어. 누런 들개가 말했다. 개잡이는 개들을 가두어두는 커다란 철창 우리에 파이도와 다른 개들을 집어넣었어. 거기 있으면 도망칠 수 없어. 그럼 그곳이 어디인지 알고 있는 거네? 레기디 앤이 물었다. 알고 있어. 누런 들개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우리를 그곳으로 안내해줘. 레기디 앤이 말했다. 우리는 파이도를 구해야 해. 누런 들개는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앞장서기 시작했다. 인형들은 모두 그 뒤를 따라 골목과 길을 지나 어두운 거리들을 건너갔다. 중간에 낯선 개가 짖으며 달려왔지만 누런 들개가 우리는 싸우러 온 게 아니야 하고 말하자 그 개는 물러섰다. 마침내 그들은 개잡이 우리 앞에 도착했다. 안에서는 여러 마리의 개들이 달빛 아래서 울거나 낑낑거리며 웅크리고 있었다. 그들 중에 파이도가 있었다. 온몸이 흙투성이였고 목에 매던 붉은 리본이 바닥에 질질 끌리고 있었다. 하지만 파이도는 인형들과 누런들개를 보자 눈을 동그랗게 뜨며 기뻐했다. 우리 안에 있던 개들은 인형들을 보며 모두 고개를 갸웃거렸다. 밤중에 하얀 잠옷 차림으로 몰려온 작은 인형 무리가 얼마나 이상하게 보였겠는가. 레기디 앤이 우리 사이로 다가가 말했다. 걱정 마. 우리가 너희를 꺼내줄게. 그 말에 개들은 희망에 찬 듯 연달아 짖으며 반응했다. 인형들과 누런들개는 우리의 문으로 갔다. 하지만 문은 높았고 레기디 앤의 손이 닿지 않았다. 그때 누런들개가 레기디 앤을 조심스럽게 입에 물고 뒷다리로 일어서서 높이 들었다. 그 덕분에 레기디 앤은 제 손으로 문걸쇠에 닿을 수 있었고 살짝 잡아당기자 문은 찰칵하고 열렸다. 순간 우리 안에 개들이 문을 밀치며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그 힘이 워낙 거세서 문은 활짝 벌어져 레기디 앤과 누런 들개는 진흙탕으로 나뒹굴었다. 개들은 터져나온 기쁨을 주체 못하고 이리저리 뛰고 짖으며 달려나갔다. 파이도는 큰 개들에게 밀려 넘어지기도 했지만 곧 몸을 일으켜 레기디 앤을 부축하듯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인형들은 파이도와 누런 들개와 함께 몰려나간 개들을 뒤따랐다. 그들이 막 코너를 돌았을 때 개잡이가 잠옷 차림으로 뛰쳐나오는 것이 보였다. 그 남자는 밤중에 인형들이 줄지어 달려가는 광경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쳐다보기만 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인형들은 누런 들개에게 고맙다며 인사를 건넸다. 정말 고마워. 네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절대 파이도를 찾지 못했을 거야. 누런 들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파이도와 작별 인사를 나눈 뒤 어둠 속 자기 집 쪽으로 돌아갔다. 인형들과 파이도는 날이 밝기 전에 집으로 서둘러 돌아갔다. 집에 도착해서 보니
마당 한가운데 오래된 의자가 하나 놓여 있었다. 인형들은 힘을 합쳐 의자를 창가까지 밀어 올렸다. 의자를 발판으로 삼아 한 명씩 다시 놀이방 창문 안으로 들어갔다. 마지막으로 파이도가 올라오고 창문 틈으로 조심스럽게 뛰어내렸다. 파이도는 모든 인형의 뺨에 감사 인사를 하듯 혀로 한 번씩 핥았다. 그 후 곧장 자기 바구니로 걸어가 몸을 둥글게 말고 잠에 들었다. 인형들도 침대로 후다닥 올라가 이불을 턱 밑까지 끌어올리고 아무 일 없던 듯 가만히 누웠다. 레기디 엠만이 솜으로 채워진 팔꿈치를 세우며 말했다. 만약 내 팔과 다리가 깨끗한 새솜이 아니라 딱딱한 나무로 되어 있었다면 오늘 하루 동안 벌어진 일들 때문에 온몸이 아파서 견딜 수 없었을 거야. 하지만 이렇게 깨끗하고 부드러운 솜으로 채워져 있으니 아프지도 않고 그저 마음이 따뜻하기만 해. 왜냐하면 내일 아침 주인 아가씨가 파이도가 자기 바구니 안에서 곤히 자고 있는 걸 보면 얼마나 기뻐할지 난 알고 있으니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른 인형들은 이미 깊숙이 잠들어 있었다. 레기디에는 마지막으로 이불을 턱 밑까지 끌어올리며 누워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이 얼마나 컸던지 머리 뒤쪽 솔기가 두 땀 터져버릴 정도였다. 집안 대청소를 하게 되면서 주인의 엄마는 놀이방을 다시 칠하고 벽지까지 새로 바르기로 했다. 그래서 모든 인형들은 높은 선반 위에 이리저리 뒤섞인 채 올려졌다. 주인 아가씨는 인형들을 침대에 눕혀주고 싶어 했지만 칠하는 사람이 다음날 아침에 다시 오기 때문에 인형들의 침대는 모두 벽장 안에 겹겹이 쌓아놓고 인형들만 선반 위에 올려둔 것이었다. 밤이 되어 집안이 조용해지자 맨 아래에 깔린 채 압력을 받고 있던 레기디엔이 조용히 말했다. 조금만 옆으로 비켜줄래? 내 몸속 솜이 팬케이크처럼 납작해지고 있어. 깡통 군인의 바리 레기디엔의 얼굴을 누르고 있었지만 레기디엔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다. 인형들은 조금씩 몸을 옮겨 레기디엔이 일어날 수 있도록 비켜주었다. 훨씬 낫다. 레기디엔은 팔과 다리를 쭉 뻗어 구겨진 몸을 펴고 치마도 매만졌다. 아침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 레기디엔이 말했다. 분명 주인 아가씨가 우리를 다시 뜰로 데려가 나무 아래서 놀게 해줄 거야. 그렇게 인형들은 서로 이야기하며 기다리다가 날이 밝기 시작했다. 칠하러 왔던 일꾼들이 다시 들어왔다. 그중 젊은 일꾼 하나가 선반 위에 인형들을 보더니 레기디엔을 들어올렸다. 이 헝겊 인형 좀 봐짐. 젊은 일꾼이 말했다. 참 귀엽게 생겼네. 그는 레기디엔의 두 손을 잡고 휘파람을 불면서 춤추듯 흔들어 보았다. 레기디엔의 발꿈치는 바닥을 쿵쿵 두드리며 움직였다. 레기디엔에게는 꽤 즐거운 순간이었다. 다른 인형들은 선반 위에서 꿈쩍도 하지 않았다. 어른들이 인형이 살아있는 걸 알게 되면 안 되었기 때문이다. 그만 선반 위에 다시 올려두는 게 좋겠다. 다른 일꾼이 말했다. 그 아이의 인형이니 괜히 건드리다 문제 생기지 말자고. 아마 저 헝겊 인형이 다른 인형들보다 훨씬 소중할 거야. 하지만 젊은 일꾼은 레게디엔을 더 우스꽝스러운 자세로 비틀어 보며 웃었다. 그리고는 공중으로 던졌다가 받아내기를 반복했다. 이 모습에 선반 위의 다른 인형들은 레게디엔이 기쁘게 놀고 있는 것을 보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러다 젊은 일꾼이 한 번 더 레기디엔을 공중으로 높게 던졌을 때 그는 잡는데 실패하고 말았다. 레기디엔은 그대로 통 안에 담긴 끈적한 페인트, 통 속으로 머리부터 풍덩 빠져버렸다. 봐라, 내가 뭘 했어?
나이든 일꾼이 말했다. 이제 큰일 났군. 어쩌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는데. 젊은 일꾼은 뒤늦게 당황하며 말했다. 어떻게 해야 좋지? 있는 그대로 다시 선반 위에 올려두는 수밖에. 다른 일꾼이 말했다. 그래서 레기디에는 머리에서부터 옷까지 페인트가 흘러내린 채 다시 선반 위로 올려졌다. 잠시 뒤 작은 주인 아가씨가 놀이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레기디엔을 보자마자 깜짝 놀라며 울상이 되었다. 주인 아가씨는 레기디엔을 조심스럽게 들어올렸다. 인형의 얼굴과 옷 구석구석에서 끈적한 칠이 줄줄 흘러내렸다. 주인 아가씨는 울음을 터뜨릴 듯한 표정으로 칠을 하던 일꾼들에게 돌아서 물었다. 젊은 일꾼은 미안한 얼굴로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주인 아가씨는 더 이상 화를 내지 못하고 그저 조용히 레기디엔을 끌어안았다. 괜찮다면 제가 집에 가져가서 오늘 밤 깨끗이 씻어드릴게요. 그리고 이틀 뒤에 다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젊은 일꾼이 제안했다. 엄마도 옆에서 듣고 있다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레기디에는 신문지로 조심스럽게 감싸여 일꾼의 집으로 옮겨졌다. 그날 밤 놀이방은 유난히 고요하고 쓸쓸했다. 레기디엔이 없는 자리에서 다른 인형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했다. 가엾은 레기디, 프랑스 인형이 낮게 말했다. 칠을 뒤집어 쓴 모습은 우리 레기디엔 같지 않았어. 깡통 군인이 말했다. 그는 눈물을 팔꿈치로 몰래 닦았다. 눈물이 팔 위로 흐르면 녹이 슬 수 있었기 때문이다. 웃음도 안 보였어. 인디언 인형이 말했다. 단추 눈에도 반짝임이 하나도 없었어. 그날 밤 인형들은 모두 잠들지 못했다. 하지만 아침이 되어 일꾼들이 들어오자 모두 다시 생명 없는 척 조용히 선반 위에 앉아 있었다. 그 다음 날 밤 마침내 레기디엔이 다시 돌아왔다. 칠하던 일꾼은 그녀를 소중히 감싸들고 선반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일이 끝나고 일꾼들이 모두 나간 뒤 집안이 고요해지고 밤이 되자 인형들은 참지 못하고 모두 일어나 레기디엔에게 달려갔다. 모두들 돌아왔어. 레기디엔은 인형들을 하나하나 꼭 안아주었다. 그 목소리에는 예전과 다름없는 환한 기쁨이 실려 있었다. 칠을 뒤집어 쓴 채 갔을 텐데 어떻게 된 거야? 무슨 일이 있었어? 프랑스 인형이 물었다. 레기디에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사실 나는 칠통 안에 빠진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 그 말에 인형들은 깜짝 놀랐다. 레기디에는 계속해서 설명했다. 그 일꾼의 집에 갔을 때 그의 엄마가 나를 보고 무척 안쓰러워했어. 그분이 내 눈을 먼저 닦아주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그분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있었어. 정말 다정하고 예쁜 분이더라. 그분은 칠을 지워내려고 내 얼굴을 천으로 닦아내주고 머리 위에 덮인 칠도 조심스럽게 없애주셨어. 하지만 머리카락과 머릿속 솜은 이미 칠이 스며들어 끈적끈적해져 있었어. 그래서 그분은 내 머리카락 실을 모두 잘라냈고 머릿속 칠 먹은 솜도 전부 꺼내서 버렸어. 인형들은 모두 숨을 삼켰다. 그러면 너는 그동안 머리도 생각도 없는 상태였던 거야? 깡통 군인이 놀라서 말했다. 네, 그래서 며칠 동안 생각이 잘 안 났어. 레기디엔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분은 나를 버리지 않았어. 내 머리를 햇빛과 바람에 말려주고 깨끗한 새솜으로 다시 채워 넣어 주었어. 그리고 레기디엔의 목소리가 한 톤 더 밝아졌다. 그리고 나만 알고 싶은 비밀도 하나 있어. 하지만 여러분이 원한다면 말해줄게. 인형들은 모두 가까이 다가가며 말했다. 말해줘, 레기디. 우리가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게. 레기디에는 동그란 단추, 눈을 반짝이며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그분이 내 몸에 새솜을 채우고 나서 찬장을 뒤져 무언가를 꺼내오셨는데 작은 종이봉투였어. 인형들은 숨죽여 들었다. 그 안에는 조그만 사탕이 여러 개 들어있었어. 그 중에서 붉은색으로 예쁘게 빛나는 하나를 골라 내 가슴 속 깊숙이 솜과 함께 넣어주셨어. 프랑스 인형이 감탄하며 속삭였다. 그래서 네 미소가 더 환해진 거였구나. 그 사탕에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 레기디에는 살짝 웃으며 말했다. 그 글씨가 뭐였는지 아는 사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레기디에는 조용히 말했다. 거기에는 나는 너를 사랑해라고 쓰여 있었어.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인형들 모두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대신 서로를 바라보며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다. 깡통 군인이 마침내 천천히 말했다. 그 말은 네 마음에도 들어있고 우리 모두를 향한 말이기도 하겠지. 레기디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예전보다 조금 더 넓어진 미소로 친구들을 바라보았다. 잠시 후 인형들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포근히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인형들이 잠드는 소리는 유난히 고요하고 부드러웠다. 어느 날 오후 마르셀라는 과수원 나무 그늘 아래에서 인형들을 모두 불러 모아 차 파티를 열었다. 레기디엔, 깡통 군인, 인디언 인형, 프랑스 인형, 그리고 실로감은 작은 통 속에 들어있는 조그만 동전 인형들까지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초대되었다. 진저 쿠키와 우유가 차려졌고 인형들은 차례로 대접을 받았다. 파티가 끝나자 마르셀라는 인형들이 졸릴 거라 생각하고 레기디엔만 빼고 모든 인형들을 집 안에 데려가 침대에 눕혀 낮잠을 재웠다. 그리고 레기디엔에게 말했다. 넌 여기 남아서 내가 없는 동안 이 자리 잘 지키고 있어야 해. 레기디엔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해야 할 일이라곤 그냥 기다리는 일뿐이었다. 그녀는 마르셀라가 던져놓은 쿠키 부스러기를 개미들이 나누어 먹는 모습을 그저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뒤쪽에서 작은 발소리가 빠르게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달려온 것은 다름 아닌 파이도였다. 파이도는 레기디엔 앞에 와 서서 고개를 갸웃거리며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앞발을 쭉 뻗으며 놀자고 재촉하듯 짧게 짖었다. 레기디에는 엄하게 보이려 했지만 그 얼굴에는 평소와 같은 넓은 미소가 그려져 있었다. 놀고 싶구나? 파이도는 흥분한 목소리로 짖었다. 그리고 갑자기 달려들어 레기디엔의 치맛자락을 물어 흔들기 시작했다. 파이도에게는 레기디엔이 함께 신나게 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그는 더욱 신나서 인형을 이리저리 끌고 다녔다. 레기디엔은 온 힘을 다해 발을 버둥거리며 빠져나오려 했지만 파이도는 그것을 놀이로 받아들이고 더욱 세차게 흔들었다. 결국 파이도는 레기디엔을 입에 문 채 정화문 밖을 달려나갔다. 그는 초원을 가로지르며 뛰었고 중간중간 멈춰서서 무섭게 으르렁거리는 척하며 레기디엔을 세게 흔들었다. 그때마다 레기디엔의 머리는 땅에 쿵쿵 부딪혔다. 그 과정에서 레기디엔의 앞치마는 찢겨나갔고 머리의 털실도 여러 가닥이 빠져나오기 시작했다. 파이도는 냇가 근처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다리를 멈췄다. 다리를 건너오던 또 다른 작은 강아지가 다가왔기 때문이다. 그건 뭐야? 새 강아지가 물었다. 레기디엔이야. 우리는 지금 놀고 있는 중이야. 파이도는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파이도는 정말로 레기디엔이 즐거워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그 놀이는 곧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 새 강아지가 레기디엔의 반대편 치맛자락을 물고
달리자 파이도는 질세라 반대쪽을 물고 잡아당겼다. 두 강아지가 양쪽에서 레기디엔을 당기는 줄다리기를 시작한 것이다. 결국 레기디엔은 다리를 허우적거리며 버티지도 못한 채 철퍼덕 다리 난간을 넘어서 냇물 속으로 곧장 떨어졌다. 두 강아지는 난간 위에서 깜짝 놀라 아래를 내려다 보았다. 파이도는 그제야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깨닫고 낑낑거리며 안타깝게 짖었다. 레기디에는 물에 빠졌지만 솜이 깨끗하고 촘촘히 채워져 있어서 곧바로 가라앉지 않았다. 그녀는 곧 물 위에 떠올라 느릿하게 흐르는 물살에 몸을 맡긴 채 흔들흔들 떠내려가기 시작했다. 레기디에는 물에 둥둥 떠가면서도 언제나 그랬듯 웃는 얼굴을 유지하고 있었다. 물 위에 떠있는 움직임이 마치 누군가의 무릎 위에서 조용히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져 그녀는 흐르는 동안 오히려 편안히 잠이 들었다. 한참을 떠내려간 끝에 마침내 물길이 넓어지는 웅덩이 근처에서 커다란 바위에 걸려 멈춰섰다. 레기디에는 바위 위로 올라가려고 했지만 물에 오래 젖어 솜이 무거워져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다. 그녀는 결국 그대로 바위에 기대어 앉은 채 다시 잠이 들었다. 시간이 꽤 흐른 뒤 마르셀라와 아빠가 레기디엔을 찾아내기 위해 초원을 건너 냇가까지 따라 내려왔다. 그들은 길을 따라 이어진 앞치마 조각과 실타래 조각들을 발견하고 그 흔적을 따라간 끝에 바위 위에 걸쳐있는 레기디엔을 발견했다. 아빠가 조심히 손을 뻗어 물에서 인형을 들어 올렸다. 마르셀라는 흙탕물이 뚝뚝 떨어지는 레기디엔을 눈물 가득한 눈으로 꼭 끌어안았다. 레기디엔을 꽉 안고 있는 동안 젖은 물이 마르셀라의 앞치마로 흘러내렸지만 마르셀라는 조금도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재빨리 집으로 달려가 레기디엔의 젖은 옷을 모두 벗기고 조그만 빨간 의자에 앉힌 뒤 오븐 문 앞에 두어 따뜻한 바람에 말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다른 인형들을 전부 데려와 레기디엔에게 일어난 일을 하나하나 조용히 이야기해 주었다. 인형들은 아무 대답이 없었지만 그 눈길에는 마르셀라를 향한 애정이 담겨 있었다. 레기디엔이 완전히 마르자 엄마가 오븐에서 큰 초콜릿 케이크를 꺼냈다. 엄마는 마르셀라에게 케이크 한 조각을 접시에 담아 건네며 말했다. 밖으로 나가 레기디엔과 또 작은 차파티를 열어도 되겠구나. 그날 밤 집안이 모두 고요해진 뒤 레기디엔은 인형들에게 말했다.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해서 눈이 조금도 감기지 않아. 다른 인형들은 모두 귀 기울였다. 물에 흠뻑 젖어 있는 동안 아마 내 몸속 깊이까지 사탕 심장의 단물이 스며든 것 같아. 그랬기 때문에 파이도가 그렇게 심하게 굴었는데도 나는 전혀 화가 나지 않아. 그 말을 듣고 다른 인형들도 사르르 웃으며 눕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마음속까지 달콤함을 품고 있다면 그 달콤함은 다른 이들에게도 쉽게 퍼지기 때문이다. 어느 날 마르셀라는 새로 선물로 받은 인형 2개를 포장 상자에서 꺼내 정성껏 조심히 앉혀두었다. 그 인형들은 아주 고급스러워 보였다. 한 인형은 앤나벨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또 다른 인형은 토머스라는 이름을 받았다. 두 인형은 보기만 해도 비싼 티가 났다. 예쁜 진짜 머리칼이 풍성하게 달려 있었고 앤나벨은 레이스가 겹겹이 달린 비단 옷을 입고 있었다. 토머스는 벨벳 옷에 레이스 칼라까지 갖춘 잘 차려입은 꼬마 신사처럼 보였다. 검정 구두와 짧은 양말도 신고 있었으며 정말 흠잡을 데 없는 새 인형들이었다. 인형들은 작은 빨간 의자에 나란히 앉아
방 안의 다른 인형들을 훑어보았다. 그때 낡은 소파에 쓰러진 모양으로 누워있던 레기디 앤이 눈에 들어왔다. 초라한 누더기 옷, 단추, 눈, 실머리. 앤나벨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 인형 좀 봐. 정말 꼴불견이지 않니? 토머스도 킥킥 웃으며 말했다. 눈도 단추고 머리카락은 실뭉치잖아. 네덜란드 인형은 깜짝 놀라 소파에서 굴러떨어지며 당황한 목소리로 엄마 하고 외쳤다. 프랑스 인형과 깡통 군인, 인디언 인형은 순간 얼굴이 굳으며 서로 둘을 노려보았다. 그들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모두가 사랑하는 레기디 앤을 그렇게 비웃은 것이었다. 깡통 군인은 두세 인형 앞에 다가가 엄숙한 표정으로 섰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아 그저 수염을 당기기만 했다. 프랑스 인형이 앞에 나서서 말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그걸 가지고 남을 깔보는 건 옳지 않아.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해. 그게 이 방의 규칙이야. 하지만 앤나벨은 고개를 회액 돌리며 말했다. 나는 저런 누더기 인형하고 어울릴 생각이 없어. 토머스도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다. 그리고 저 깡통 군인은 무릎에 구멍까지 났네. 정말 초라하군. 그 말에 깡통 군인은 몸을 부르르 떨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음이 깊이 상한 듯 조용히 뒤로 물러섰다. 프랑스 인형은 날카롭게 말했다. 우리는 모두 여기에 오래 함께 있었고 서로를 아낀다는 걸 알고 있어. 너희가 이런 태도를 계속 유지한다면 이 집 식구가 되기 어려울 거야. 그럼에도 앤나벨과 토머스는 입을 가리고 키득거리며 말했다. 저 인형이 정말로 사랑받는다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네. 그날 밤 마르셀라는 새 인형들에게 아직 잠옷이 없어서 그대로 의자 위에 앉힌 채 잠시 후 돌아오겠다며 방을 나갔다. 방을 나가기 직전 마르셀라는 레기디 앤을 살짝 안고 귓가에 속삭였다. 내 아이들 잘 부탁해, 레기디. 그리고 문이 닫히자 앤나벨과 토머스는 서로 귓속말로 말했다. 우리가 너무 심했나? 앤나벨이 조용히 말했다. 조금 그런 것 같아. 토머스도 낮게 대답했다. 하지만 저 인형이 왜 저렇게 사랑받는지는 나는 아직도 모르겠어. 밤이 깊고 방 안이 조용해졌을 때 레기디에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깡통 군인과 네덜란드 인형에게 다가가 말했다. 새로운 아가들이 아직은 모르고 있을 뿐이야. 이 집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알려줘야 해. 그리고 레기디에는 앤나벨과 토머스를 조심스럽게 들어 자신의 침대에 눕혀주었다. 자신은 딱딱한 바닥에 누우면서도 밝은 얼굴로 말했다. 나는 손으로 채워져 있으니 바닥에서 자도 편하네. 이튿날 새벽이 밝기 전에 앤나벨과 토머스는 눈을 떴다. 눈을 뜨고 보니 자신들이 레기디엔의 침대 위에 포근히 누워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토머스는 놀란 얼굴로 속삭였다. 우리가 여기서 잤다고? 앤나벨도 주변을 살피다 바닥에 아무렇게나 누워있는 레기디 앤을 보고 말없이 굳어섰다. 레기디 앤은 팔과 다리가 뒤엉킨 우스꽝스러운 자세로 딱딱한 바닥에 누워 있었다. 그 얼굴에는 여전히 넓고 온화한 웃음이 번져 있었다. 앤나벨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어제 뭐라고 했는데도 자기 침대를 내준 거야? 토머스도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다. 나는 지금 스스로가 정말 부끄럽다. 둘은 동시에 레기디 앤 쪽으로 다가갔다. 토머스는 천천히 레기디 앤의 뺨에 입을 맞추며 말했다. 어제 내가 한 말 다 미안해. 네가 우리보다 훨씬 더 예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았어. 앤나벨도 레기디 앤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정말 미안해. 너희가 왜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는지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 두 인형은 조심스럽게 레기디앤을 들어 침대 위로 옮겨놓고 담요를 덮어주었다. 그리고 조용히 의자 위에 앉아애가 떠오를 때까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잠시 후 앤나벨이 속삭였다. 지금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어. 토머스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따뜻한 햇빛이 어두운 방 안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 그 순간 파이도가 바구니 속에서 꼬리를 치며 일어났다. 레기디애는 눈을 뜬 채 여전히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그 미소와 함께 그녀의 가슴 속 사탕 심장은 조용히 떨리고 있었다. 그날 오후 하늘은 맑았고 과수원 나무 사이로 따뜻한 바람이 흘러들었다. 마르셀라는 인형들을 모두 바구니에 담아 정원 한가운데로 들고 나왔다. 그녀는 풀밭 위에 담요를 펼치고 그 위에 인형들을 한 명씩 조심스럽게 세워두었다. 레기디에는 항상 그렇듯 가장 앞줄 한가운데에 앉아 있었다. 그 옆에는 이제 마음이 부드러워진 앤나벨과 토머스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다. 마르셀라는 작은 찻잔에 우유를 따르고 진저 쿠키를 나눠주며 말했다. 오늘은 모두가 착한 아이니까 마시고 싶은 만큼 마셔도 괜찮아. 인형들은 아무 말이 없었지만 파이도가 그 옆에서 조용히 누워 꼬리를 천천히 흔들며 분위기를 즐겼다. 그러던 중 담 너머에서 작은 아이들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저기 보인다. 진짜 예쁜 인형이다. 마르셀라는 깜짝 놀라 인형들을 모아 가방 속으로 넣었다. 하지만 서둘러 챙기는 사이 레기디앤이 담요 위에 남겨진 채 있었다. 담 너머의 아이들 중 한 명이 재빨리 손을 뻗어 레기디앤을 낚아챘다. 내 거야. 내가 먼저 잡았어. 아니야. 내가 봤어. 아이들 사이에서 고성이 오가며 인형을 두고 다툼이 벌어졌다. 레기디앤은 양손이 잡힌 채로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결국 땅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그러자 한 아이가 레기디앤을 발로 툭 밀어 인형은 굴러서 흙먼지가 가득한 곳에 처박혔다. 그 순간 담장 너머로 나치근 굵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얘들아, 뭘 하고 있는 거야? 아이들은 흠칫 놀라 아무 말 없이 뿔뿔이 달아났다. 남자는 담을 넘어 고개를 내밀어 보았다. 그리고 흙투성이가 된 레기디앤을 바라보며 손을 뻗어 조심스럽게 들어올렸다. 그는 레기디앤을 가볍게 툭툭 털어내며 말했다. 이 인형은 여기 아이 것이 분명하군. 마르셀라는 바로 달려와 그 아이는 제 인형이에요 하고 외쳤다.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흙을 털어낸 레기디앤을 마르셀라에게 돌려주었다. 고맙습니다. 마르셀라는 인형을 꼭 끌어안으며 말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다. 마르셀라는 레기디앤이 다치지는 않았는지 이리저리 살펴보았다. 괜찮아, 앤? 마르셀라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레기디앤은 흙으로 더러워진 얼굴에도 불구하고 여느 때와 똑같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마르셀라는 외투소매로 인형의 얼굴과 옷을 살살 문질러 닦아주었다. 그리고 레기디앤을 가슴에 껴안고 집으로 서둘러 들어갔다. 그날 밤 인형들은 다시 놀이방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있었다. 깡통 군인이 조용히 말했다. 오늘 레기디는 또 한 번 시험을 잘 견뎠네. 프랑스 인형이 대답했다. 레기디에는 늘 그렇지. 무슨 일이 있어도 웃음을 잃지 않아. 앤나벨과 토머스도 오늘 하루를 곱씹듯 말없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누더기 인형을 비웃는 마음이 들지 않았다. 레기디에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언제 어디에 있든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든
내 안에는 사랑이 들어있으니까 그걸 잃을 이유가 없지. 그 말은 방 안에 아주 부드럽게 퍼져나갔다. 며칠 뒤 마르셀라의 가족은 집 뒤편 숲가로 피크닉을 나갔다. 마르셀라는 레기디엔과 프랑스 인형 그리고 깡통 군인을 바구니에 넣어 함께 데려갔다. 그날 하늘은 처음에는 아주 맑았다. 하지만 점심을 먹고 난 뒤 멀리서부터 낮고 묵직한 천둥 소리가 들려왔다. 비가 올 것 같구나. 아빠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엄마는 서둘러 피크닉 자리를 정리했고 마르셀라도 인형들을 다시 바구니에 넣으려 했다. 하지만 그때 돌풍이 불어 담요 한쪽이 확 들리면서 바구니가 옆으로 넘어졌다. 깡통 군인과 프랑스 인형은 풀숲 위에 떨어졌지만 레기디에는 더 멀리 굴러가 작은 흙구덩이 끝에 걸려 멈췄다. 바람이 다시 거세게 불었다. 이번에는 구덩이 위쪽에서 흙덩이가 와르르 무너져 레기디엔을 그대로 덮어버렸다. 그 순간 천둥 소리가 더 크게 울렸다. 비가 세차게 쏟아지기 시작했다. 시간이 너무 촉박해 마르셀라 가족은 인형을 찾기도 전에 비를 피해 집으로 서둘러 가야 했다. 마르셀라는 끝까지 돌아보며 울먹였다. 내일 꼭 다시 와서 찾을 거야. 꼭. 하지만 비는 밤새 내렸고 레기디엔이 묻힌 자리는 물과 흙이 섞여 더욱 깊게 잠겨버렸다. 밤이 깊어지자 흙 속에 묻힌 레기디엔은 차갑고 축축한 어둠 속에서 아무 말 없이 누워 있었다. 그럼에도 그 얼굴에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미소가 떠 있었다. 왜냐하면 그녀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따뜻한 사탕 심장이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마르셀라는 눈을 뜨자마자 비옷을 입고 아빠와 함께 숲가로 달려갔다. 하지만 비에 씻겨 길도 변해 있었고 풀과 흙더미가 뒤엉켜 어제 그 자리를 정확히 찾기가 쉽지 않았다. 마르셀라는 땅을 헤집으며 울먹였다. 어딘가 여기였는데 분명 여기였어. 아빠도 함께 흙을 뒤적여 보았지만 레기디에는 보이지 않았다. 한참을 찾던 중 근처의 길을 지나던 남자 두 사람이 젖은 흙을 파내며 농장 둘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들이 파낸 흙더미 사이에서 무언가 낡은 천 조각이 빼꼼히 드러나 있었다. 잠깐만요. 혹시 그거? 마르셀라는 달려가며 외쳤다. 한 남자가 조심스럽게 흙을 털어내자 그 천 조각은 바로 레기디엔의 원피스였다. 남자는 레기디엔을 땅속에서 꺼내 흙을 털고 마르셀라에게 건넸다. 비에 젖고 흙에 묻혀 머리도 손도 옷도 엉망이었지만 레기디엔의 얼굴에는 변함없는 미소가 그대로 있었다. 마르셀라는 눈물을 머금고 레기디엔을 한참 동안 껴안았다. 찾았다. 정말 다행이야.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엄마는 큰 사발에 따뜻한 비눗물을 준비했다. 마르셀라는 레기디엔을 조심스럽게 그 안에 눕히고 부드러운 천으로 흙을 닦아냈다. 물은 금세 진흙빛으로 탁해졌지만 레기디엔은 조금씩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오고 있었다. 그리고 햇볕 아래에서 천천히 말린 뒤 마르셀라는 레기디엔을 꼭 안고 말했다. 네가 돌아와서 정말 행복해. 몇 밤 뒤 모두가 잠든 깊은 밤이었다. 인형들이 늘 그렇듯 침대 위에 가지런히 누워 조용히 있었다. 그때 어디선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프랑스 인형이 속삭였다. 들었어? 무슨 소리였어? 깡통 군인이 속삭이며 대답했다. 쥐소리야. 정말로 작은 발소리가 방 한구석에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자 레기디엔이 조용히 말했다. 걱정하지 마. 쥐가 이사 온 모양인데 아마 우리에게 해를 끼치려는 것은 아닐 거야.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작은 생쥐 한 마리가 침대로 올라와 프랑스 인형의 손목 리본을 물어뜯기 시작했다. 아, 안 돼. 프랑스 인형이 놀라며 소리쳤다. 인형들은 두려움에 몸을 떨었지만 살아있는 척을 하면 안 되었기 때문에 아무도 움직일 수 없었다. 생쥐는 리본을 질겅질겅 끊어내더니 입에 물고 달아났다. 프랑스 인형은 울먹이며 말했다. 내 리본이, 내 예쁜 리본이. 레기디 앤이 부드럽게 말했다. 너무 슬퍼하지 마. 리본 한 가닥이 사라진다고. 네가 덜 사랑받는 건 아니니까. 그 말에 깡통 군인도 고개를 끄덕였다. 쥐가 가져간 것은 리본이지 네가 아니잖아. 그날 밤 생쥐는 몇 번이나 다시 방에 들어와 여기저기서 천 조각을 뜯어갔다. 하지만 레기디에는 생쥐의 의도를 눈치채고 있었다. 저 아이는 겨울을 준비하는 거야. 네, 레기디 앤이 조용히 말했다. 자기 집을 더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 부드러운 천을 모으고 있는 거야. 이튿날 밤 생쥐는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레기디엔 바로 옆까지 다가와 앞치마 끈을 잡아당기기 시작했다. 레기디엔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리본이 더 필요하니? 생쥐는 깜짝 놀라 몸을 움찔했다. 하지만 인형이 말을 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금세 진정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리본이 필요해서 가져가는 거라면 다 가져가도 괜찮아. 레기디엔이 말했다. 하지만 조심해서 잘라가. 내가 찢어지면 주인 아가씨가 많이 슬퍼할 테니까. 생쥐는 고개를 끄덕이고 아주 조심스럽게 작은 리본 끝만 살짝 물어 떼어갔다. 그 소리를 듣고 프랑스 인형이 속삭였다. 정말 그렇게 내버려둬도 괜찮을까? 레기디 앤이 부드럽게 대답했다. 이 방에서 살아가는 건 우리만이 아니야. 그 아이도 겨울을 견딜 집을 지어야 하잖아. 깡통 군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조금 나눠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군. 그날 이후로 생쥐는 매일 밤방을 찾아왔지만 이제는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았다. 인형들은 생쥐가 뜯어간 천 조각이 어딘가 따뜻한 둥지 위에 포근히 깔려 있을 것을 상상하며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다. 며칠 뒤 생쥐는 더 이상 방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자 인디언 인형이 말했다. 이제 둥지가 완성됐나 봐. 레기디에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천 조각들이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준다면 그걸로 충분히 기쁜 일이야. 겨울이 다가오자 집 안에는 크리스마스 준비로 분주한 기운이 돌기 시작했다. 마르셀라의 엄마는 큰 상자를 꺼내어 리본과 종이, 장식들을 정리했고 마르셀라는 인형들을 모두 거실 소파에 앉혀두고 선물 포장을 거들었다. 레기디에는 다른 인형들과 함께 테이블 위의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이건 사촌 에밀리에게 갈 거야. 마르셀라가 말했다. 그녀는 작은 장난감 상자에 빛나는 은색 종이를 곱게 두르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포장지 가장자리가 찢어져 버렸다. 아, 망가졌어. 마르셀라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그 순간 엄마가 말했다. 잠시만, 좋은 방법이 있어. 엄마는 바느질 상자를 열고 그 안에서 낡은 천 조각을 꺼냈다. 그 천 조각은 레기디엔의 오래된 앞치마에서 언젠가 떨어져 나간 부분과 아주 비슷해 보였다. 엄마는 그 천 조각을 리본 모양으로 접어 찢어진 부분 위에 달아주었다. 바로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멋진 장식이 되지. 엄마가 웃으며 말했다. 정말로 그 낡은 천 조각 하나 덕분에 선물 포장은 훨씬 더 따스하고 사람 냄새가 나는 선물처럼 보였다. 마르셀라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정말 예뻐요. 이 선물은 꼭 사랑받을 거예요. 선반 위에서 지켜보던 레기디에는 속으로 조용히 생각했다. 지금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간 작은 조각 하나가 누군가에게 기쁨을 전하는 데 쓰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이미 충분히 행복해. 크리스마스 이브 밤이 되자 집안은 고요해졌고 큰 방 한가운데에는 불이 밝혀진 크리스마스 트리가 서 있었다. 마르셀라는 온종일 설렘에 들떠 있었다. 트리에 달린 촛불과 장식들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잠자리에 들었다. 그녀는 인형들을 모두 트리 아래에 가지런히 눕히며 말했다. 내일 아침 우리가 다 같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자. 그리고 인형 하나하나에게 입을 맞추고 등을 토닥여준 뒤 방을 나갔다. 문이 닫히고 집안의 모든 불이 꺼진 뒤 트리의 작은 촛불들만이 조용히 반짝이고 있었다. 그 불빛 아래에서 레기디엔이 먼저 몸을 일으켰다. 올해도 이렇게 함께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내는구나. 그녀는 감탄하듯 속삭였다. 프랑스 인형이 고개를 들어 말했다. 저 불빛이 참 고요하고 아름답네. 깡통 군인은 장식 사이로 반짝이는 은빛줄을 보며 말했다. 저것은 마치 눈 덮인 숲처럼 보여. 앤나벨은 천천히 고백하듯 말했다. 우리가 이 방에 온 첫날에는 이런 밤을 함께 맞이하게 될 줄 몰랐어. 토머스도 조용히 웃으며 덧붙였다. 레기디엔 덕분에 우리가 변한 거지. 레기디엔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너희 마음속에도 이미 따뜻함이 있었어. 나는 그걸 꺼내도록 도와준 것뿐이야. 그 순간 방 한쪽에서 작은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파이도가 트리 아래 인형들 옆으로 와서 누웠다. 촛불빛에 반짝이는 눈으로 인형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골랐다. 그리고 방 안에는 촛불 타는 소리와 눈 내리는 듯한 고요함만이 남았다. 그 고요 속에서 인형들은 천천히 누워 사랑과 평화가 가득한 밤을 한마음으로 함께 보냈다. 얼마 후 날씨가 다시 따뜻해진 어느 봄날이었다. 마르셀라는 인형들을 모두 정원으로 데리고 나와 햇볕 아래에 앉혀두고 놀았다. 그녀는 레기디엔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조용히 말했다. 너는 내게서 떠난 적이 여러 번 있었지만 언제나 다시 돌아왔어. 그래서 나는 네가 다시 떠나더라도 꼭 돌아올 거라고 믿게 되었어. 그 말에 레기디엔 마음속 사탕 심장이 조용히 떨리는 듯 했다. 그날 저녁 인형들이 모두 제자리에 누워 불이 꺼진 방 안에서 쉬고 있을 때 프랑스 인형이 말했다. 왜 우리는 이토록 레기디를 사랑하는 걸까? 깡통 군인이 대답했다. 레기디는 늘 웃고 있잖아. 인디언 인형도 말했다. 그리고 누가 실수해도 절대 탓하지 않아. 앤나벨은 한참 생각하다 조용히 덧붙였다. 레기디에는 자신에게 상처나는 일을 당해도 그게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화내지 않아. 사랑으로 덮어버리고 그대로 웃고 있어. 방 안은 잠시 고요해졌다. 그 침묵을 깨듯 레기디엔이 낮게 말했다. 그건 내 마음속에 나는 너를 사랑해 라는 글씨가 항상 들어있기 때문이야. 그 말이 방 안에 부드럽게 퍼졌다. 그리고 다시 모든 인형들은 조용히 누워 그 문장을 마음속에 되새기며 눈을 감았다. 나는 너를 사랑해. 그 말은 소리 없이 그 방의 공기와 어둠과 고요 속에 머물러 긴 세월 동안 사라지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조용히 미소 짓던 인형 레기디. 그 마음이 전하려 했던 말은 나는 너를 사랑해. 이 아름다운 한 문장이었네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의 작은 온기로 남았길 바라보네요.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